제임스 호프만이라고 네, 영국의 전설적인 바리스타분 네. 제임스 호프만 님에게 맞서서 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코에이터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에스프레소 도감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편에서는 보직량, 2편에서는 분쇄도, 이제 3편에서는 또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권혁수 챔피언님과 함께 에스프레소 도감 3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챔피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1편과 2편에 지나서 어떻게 보면 초보의 이제 마지막 편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이번 주제는 이제 앞서서 원두를 얼만큼 사용할지 또 그 다음에 분쇄도를 어떻게 설정할지 했으니까 이제 추출 버튼을 누르고 언제 끊어야 하는지 그 추출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량까지 이 세 가지만 잘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과정은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 응용하셔도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난 두 편에 이어서 이번 편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편을 만약에 처음 먼저 보시는 분이라면 앞에 있는 1편과 2편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제가 이런 뭐 유튜브나 아니면 어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만큼은 제가 좀 소신 발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보통 에스프레소 추출하실 때 추출량을 좀 어떻게 설정하는 편이세요? 저는 또 이제 국룰이 있죠. 1대2. 맞습니다. 이 1대2. 제가 정말 그 에스프레소와 관련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깨기 힘든 편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대2입니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그냥 뭘 하다 보면은 에스프레소 어떻게 내리세요? 대부분의 답변이 1대2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전에는 당연히 1대2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막연히 그냥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내렸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내렸는데,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대회에서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그 1대2 추출량을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대2에 대한 이 편견을 깨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원두 재료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그 재료가 가진 우리가 딱 뽑아내고 싶은 그 맛있는 성분, 그 성분도 다 다르겠죠. 그런데 모든 원두가 그 1대2라는 같은 비율 안에서 그 성분이 온전히 다 나온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두마다 추출량이 다 달라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추출량이라는 건 사실 그냥 결과값이거든요. 무엇의 결과값이냐면 우리가 앞서 1, 2편에서 살펴본 도직량과 분쇄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미 녹여내는 힘이 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녹여내는 힘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성분을 뽑아내기 위해 얼만큼의 물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사실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직량과 분쇄도를 정하는 순간 추출량을 얼만큼 뽑아야 되는지 적정 추출량도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출량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산미가 너무 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추출량을 좀 길게 가져가 보세요. 쓴맛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추출량을 좀 짧게 가져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추출량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조절한다기보다는 정해진 추출량을 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추출량을 길게 하면 산미톤이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출량을 짧게 하면 때로는 쓴맛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베스트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량과 관련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원두마다 가진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추출량이 달라져야 한다. 두 번째는 도직량과 분쇄도를 통해 설정된 저항값에 따른 결과값, 추출량을 우리는 찾는 거다. 추출량으로 뭔가를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가 추출량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대2라는 추출 비율이 왜 이렇게까지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끊어야 될지 어려우니까 그냥 그 기준이 있으면 우선은 추출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의 기원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막 거슬러 올라가 보고 챗GPT한테도 이 1대2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명확한 근거와 출처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어디에 한번 소개가 됐었냐면
제임스 호프만이라고 네, 영국의 전설적인 바리스타고 네. 지금은 커피 유튜버로 유명하시지만 200만이 넘는 네, 그분이 바리스타들의 국룰 서적 중 하나인 커피 아틀라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에스프레소 추출 비율을 1대2라는 언급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대2로 시작을 해봐라. 네. 1대2로 맞춰라. 그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1대2로 시작을 해봐라. 그 시작점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일단 추출을 한번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1대2구나. 이렇게 많이 좀 이야기가 되면서 또 전 세계 바리스타들이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국룰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제임스 호프만 님에게 맞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40, 45, 50 이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안을 드리냐면, 자, 1편에서 제가 이제 도징량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량 도징과 좀 낮게 사용하는 저도징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량 도징 기준으로요. 네. 일단 40g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원두가 매우 비싸고 정말 다양한 향미를 가지고 있는 게이샤 커피라든가 네. 그런 커피를 사용하신다면 45g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도징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45g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비싼 커피, 가진 향미가 많은 커피를 사용하신다면 50g으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추출 비율을 길게 설정을 해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모든 에스프레소의 기준은 마시기 편안한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를 처음 마셔보는 사람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에스프레소, 이게 제가 추구하는 에스프레소이기 때문에 다소 긴 추출량을 추천을 드렸고,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도징량과 분쇄도에 대한 거를 잘 따라오시면 이렇게 긴 추출량을 위한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추출량으로도 얼마든지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원두가요, 제가 평택에 위치한 어떤 커피라는 로스터리와 함께 콜라보해서 만든 평택 블렌드라는 커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커피가 기본적으로는 콜롬비아 게이샤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인도네시아 카보닉 메서레이션 커피가 조금 섞여 있는 블렌드거든요. 근데 이 콜롬비아 게이샤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뭐 엄청 그렇게 비싼 게이샤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향미의 강도 자체가 그렇게 강한 커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저는 정량 도징으로 추출을 세팅을 해볼 거고, 그러면 추출량을 몇 그램 해야 될까요? 정량 도직이면 40g. 40g 맞습니다. 40g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40g으로 한번 같이 먹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러면 1대2 추출 비율로도 먹어보고, 그리고 추출량이 길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보기 위해서 45g으로도 한번 같이 이렇게 총 3잔을 한번 먹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양을 설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도직량이라든지 분쇄도 자체가 애초에 이거를 찾기 위한 빌드업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출량은요, 도직량과 분쇄도로 설정된 그 저항값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모든 것들이 이 추출량을 길게 가져가기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요거를 적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출이 시작되기 전 앞에 있는 1편과 2편을 꼭 다시 보시고 꼭 보시면 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추출로 넘어가시죠. 네. 커피를 총 같은 온도로 3개를 내려주셨는데 네. 평택 블렌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름을 들었을 때 제가 뭔가 상상이 좀 확실히 안 되는데 네네. 혹시 어떻게 좀 탄생한 거죠? 네, 사실 커피의 맛이 평택을 떠올린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제가 떠올리는 이제 평택이라는 도시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 서양 문화권의 분들이 꽤 많은 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서양 문화권의 분들이 뭐 단순히 놀러 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한국 문화에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또 촌놈이라 그런가? 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서양 문화가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고 서양하고 이 한국의 동양 문화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너무 잘 어우러져 있는 게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냥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생두를 섞어보자, 이런 컨셉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콜롬비아 워시드 게이샤와 인도네시아에서 카보닉 메서레이션이라는 독특한 가공이 된 그런 안 어울릴 것 같은 커피를 한번 섞어본 그런 블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국룰,
1대2에 가까운 이제 35g 추출을 했고요. 원두는 18g 사용했거든요. 네. 35g,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40g, 45g 이렇게 추출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이 또 40g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네, 시작점이라는 거를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세 컵의 잔 중에 어떤 게 가장 맛있을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선 시작점을 40g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40g이 가장 맛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드셔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뭐가 맛있든지 간에 추출량이 너무 적거나 많았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게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본 걸 토대로 그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세 잔 다 맛있을 거예요. 이 블렌드도 워낙 맛있고 또 워낙 좋은 머신으로 저희가 추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메버릭 머신이라는 항상 여기 와서 추출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저희 매장 머신보다 훨씬 좋은 걸 가지고 또 우승하실 때 영광을 함께했던 머신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세 잔 다 맛있을 텐데 한번 먹어보고 이 추출량에 따라서 맛의 뉘앙스가 어떤 네. 식으로 바뀌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어떻게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5g씩 차이 나는 건데 생각보다 다 다르네요. 다르죠. 네. 네. 이제는 의심은 안 하는데 진짜 이제 의심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차이가 항상 이제 그렇게 드라마틱할까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또 블렌드로 가면 모를 수 있지만 네. 이 알고 마셨을 때의 차이점은 되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우선은 이 중에 가장 워스트 한번 뽑아볼까요? 워스트요? 네, 워스트. 솔직히 하면 다 맛있긴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쵸. 다 네. 맛있긴 해요. 그러니까 워스트라기보다는 베스트에서 가장 먼 것 같은 드시기에 가장 그래도 조금 불편하다 싶은 컵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고민된 게 사실 이거 두 개거든요. 전 40g은 일단은 제일 괜찮았어. 다행히 또 40g이 제일 괜찮게 나왔군요. 이 두 개인데 지금 느낌으로는 사실 35g이 제일 먹기에는 맛있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뭐라 그럴까? 뭔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네. 맞아요. 지금 뚝 떨어지는 느낌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추출량이 적정보다 적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목 넘김이 조금 불편합니다. 목 넘길 때 약간 묵직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목 넘김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묵직하면서 그냥 뚝 떨어지고 끝나요. 애프터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그런 향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우선 목 넘김이 불편하다. 그리고 맛이 그냥 뚝 끊겨버린다. 요 두 가지 점, 요게 느껴지신다면 추출량이 적정보다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적정보다 너무 많았을 때 혹시 이 컵은 어떤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얘는 이거에 비하면 확실히 뒤에 애프터는 있는데 네. 약간 그 애프터의 맛이 제 기준에서 까끌거린다 그래야 되나? 네. 목 넘김 이후에 뭔가 혀에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네. 그렇죠. 이물감 같은 게 좀 남아있거든요. 약간 뭐 가루약 같은 거 먹었을 때 맞아요, 그런 맞아요. 텁텁한 느낌 같은 게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 추출량이 적정보다 많았을 때는 이렇게 입안에 텁텁한 느낌, 무언가 이물감 같은 느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추출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워터리하다고 우리가 하죠. 물맛이 같이 동반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맛이 나고 텁텁한 느낌이 남는다. 요거는 추출량이 적정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컵은 어떠신가요? 이게 일단은 제일 산미톤도 이 셋 중에 제일 밸런스가 좋았고 일단 어쩔 수 없이 마신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밸런스적으로 제일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목 넘김이 훨씬 편안하죠. 요 앞선 컵에 비해서. 네. 그리고 목 넘김 이후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향도 기분 좋게 올라오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대회에 나간다, 엄청 디테일하게 잡아야 한다 하면은 요 두 컵의 한 중간 정도, 한 42g 정도를 베스트로 잡았을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흐름이 이어져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출량이 너무 적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 추출량이 너무 많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 사이에 적정 추출량을 잡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첫 추출의 시작점,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량 도징이라면
40g으로, 비싼 커피라면 45g으로 시작을 해보시고, 저도징으로 시작을 하신다면 45g, 비싼 거라면 50g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고 맛을 보신 다음에 그 맛을 가지고 앞뒤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 2g 정도 기준으로 움직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미세해서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한 5g 정도 기준으로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1대2가 가장 맛이 없었다. 진짜 짜고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마셔보셔야지 납득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평택 블렌드 사셔서 35, 40, 45를 내려보시면 네. 솔직히 진짜 기본적으로 맛은 다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비교평가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그냥 뚝 떨어졌어요. 딱 입에 들어오고 나서 애프터 없이 딱 끊기는 거고, 얘는 애프터는 길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워터리를 갈랑말랑한 느낌? 그러니까 강도가 없는 건 아닌데 되게 약간 묽은 느낌이 나면서 맞아요. 애프터가 조금 입안에 까끌거리는데 얘는 딱 그 중간이었습니다. 밸런스도 비교적 더 좋고 좀 더 그런 과일향도 은은하게 올라오고 제 기준에서 약간 초콜릿티한 느낌도 없잖아 느껴졌어서 베스트 컵은 여기서는 이제 40g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얘기를 듣고 홀려서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40g이 납득이 가는 수치였다. 앞으로 1대1 안 내리고 일단 나도 40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서 나 너무 어려워,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워야 재밌는 겁니다. 우리 취미 중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막 어른분들 많이 하시는 취미, 뭐 낚시 이런 거, 물고기 쉽게 잡히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어렵게 이제 대어를 낚았을 때 이제 그쵸.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팅하는 게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정말 그 베스트 세팅을 딱 잡았을 때 또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1대2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1대2 기준으로도 맛있게 뽑는 게 가능하지만 모든 원두가 그게 베스트는 아닌 확률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재료마다 달라야 하고 내 추출 설계마다 달라야 한다. 추출량은 우리가 무언가를 조절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추출량을 우리가 찾는 거다. 그리고 찾는 방법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찾으시면 된다. 그거를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에스프레소 도감이 벌써 3편까지 이제 찍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 3편 동안 도징, 분쇄, 추출량 요 세 가지는요. 어느 분이 에스프레소를 내리시던지 간에 모든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이야기를 해드렸다. 기본적인 거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모든 분이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다음 편에는 온도. 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오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통 변수가 지금 것까지 했으면 이제 온도는 혹시 언제 하나요?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편이 온도였구나. 근데 이제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또 조절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신에 따라서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온도는 이제 심화편으로 이제 따로 뺐고요. 그 온도 다음에는 압력이라든가 그 이후에는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에스프레소에 대한 그런 솔루션을 드린다는 느낌으로 또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또 한번 저도 찾아보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조합으로 해서 에스프레소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 콘텐츠가 너무 좋은 게 그동안에 뭐 여러 에스프레소 콘텐츠 찍었었지만 실제로 제가 이 사무실에서 에스프레소를 내릴 때 가장 도움이 되고 있는 콘텐츠가 진짜 에스프레소 도감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온도편도 찍는다고 하니까 빨리 4편 일정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에스프레소 도감은 절대로 지금이 끝이 아니고 심화편도 가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구독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촬영을 할 계획이니까 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또 오늘 영상에서도 궁금하신 거 저희 챔피언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항상 영상에 올라오면은 확인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니까 또 많이 물어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에스프레소 도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 뉴